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KT 사이드로 배당이 빠지고 있는데 역시 또 부상자들이 양 팀 다 둘 다 많아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두 팀 다 뭐 일부 또 부상자들이 또 늘어나 있고 여러 조금 이슈들이 좀 있는데요. 지금 약간 이제 내용적으로 오늘 약간 호응까지도 조금 빠진다는 이슈들이 좀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 뉴스로 지금 확인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조금 저는 카더라 뉴스라 이렇게 조금 평가를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는 만약에 또 호응이 빠지더라도 뭐 충분히 또 경기력을 끌어가는 데는 조금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경기 때 아무래도 조만간 이제 김선영의 복귀 이슈가 좀 있긴 합니다. 오늘 경기 아니면은 조금 다음 경기 정도로 지금 예상을 조금 잡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또 김선영이 복귀를 한다면 물론 KT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KT 사이드로 배당이 빠지는 건 조금 납득은 됩니다만은 지금 이제 김선영이 빠졌던 지금 시기부터 어떻게 보면 또 경기력이 정상적일지는 한번 또 지켜봐야 됩니다. 어차피 또 이제 또 11월 달에 부상을 당해서 상당히 또 오랫동안 이제 실전 감각이 좀 떨어져 있다는 점이고 지금 무엇보다 하윤기 부상 이슈가 저는 상당히 또 커 보이거든요. 하윤기 부상 이슈는 무엇보다 이제 조금 오늘 경기 또 어떻게 보면 또 힉스나 지금 이제 윌리엄스로는 인사이드에서 숏농에 대한 수비 제어가 조금 될 수 있을까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 요 경기는 오히려 또 KCC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가 저는 그래도 조금 좋아 보인다. KCC가 물론 뭐 최근에 역시 부상 여파가 조금 크다 할지라도 저는 약간 이제 또 카굴랑한 부상이나 하윤기 부상 이슈는 무엇보다 KT 입장에서 상당히 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특히 또 KCC가 지금 이제 리그 득점도 상당히 좋은 가운데 있는데 리바운드에서 올 시즌 또 나름의 또 강점들을 조금 품고 있단 말이지. 리바운드에서 뭐 LG 다음으로 또 2위 자리를 조금 달리고 있다면은 수원 KT는 올 시즌 하윤기가 뛰고 있던 경기마저도 리바운드 점유율이 상당히 또 떨어졌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KCC 역배가 맞다. 역배 사이드나 프랜 사이드 공략 포인트로 충분히 또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또 양 팀들이 또 어떻게 보면 또 KCC도 상당히 또 업템포의 팀이고 KT도 간혹 가다가 또 윌리엄스가 상당히 또 야투 폭발을 조금 보여줬던 경기나 또 힉스의 또 뭐 최근에 또 다득점의 경기도 조금 펼쳐지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KT도 올 시즌 약간 득점에서의 빈도들이 상당히 또 기복이 심하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 요 경기는 또 어떻게 보면 161.5 기준점은 조금 높게 잡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시즌 맞대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있던 KCC가 뭐 2연승 상대전 2연승을 거뒀을 때는 상당히 또 난타전과 다득점이 조금 펼쳐졌던 경기긴 합니다만은 뭐 우리가 또 월요일 경기는 또 KCC 오바로 또 접근을 조금 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 경기만큼은 저는 약간 조금 기준점 대비해서는 저득점의 경기가 조금 플레이가 될 가능성도 조금 보이는 경기다. 뭐 오늘 김선영 복귀 이슈도 조금 지켜봐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고요. 뭐 올스타 이후도 될 수 있겠지만은 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언제든지 또 선발 라인업이 또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돼. 그런 내용에서 전 요 경기 충분히 또 일단 역시 또 KCC 역배나 플랜사이드 또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시고 전 약간 조금 언더사이드로 요 경기는 공략 포인트로 조금 노려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나름의 또 리딩감이 될 수 있겠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경기들이 조금 답답한 게 라인업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게 무엇보다 좀 답답한 이슈죠. 그죠? 뭐 해외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예상 라인업이나 뭐 출전 또 가능 여부 이런 부분들 또 미리 또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무하다는 점들이 조금 아쉬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용현님 그래도 저는 약간 역배나 리바운드 우세 충분히 또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거라는 점에서 충분히 또 역배 플랜 또 언더사이드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또 안양정관장과 한국가스공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스공사 직전에 한번 사고를 쳤습니다. 아시다시피 LG를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KCC 상대로 또 1월 10일 날 또 경기를 또 끌고 가면서 최근에 2연승의 반등세를 조금 보여주면서 가스가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생각보다 이제 보트라이트가 조금 기량적으로 또 나쁘지 않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약간 조금 기량 대비해서 한국에서는 조금 먹힐 수 있는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저는 약간 이제 보트라이트의 활약도 조금 기대치가 좀 있다는 점들을 조금 부정할 수가 없고요. 자,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안양정관장도 최근에 약간 경기력이 조금 기복들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득점에서의 야투 효율성이 계속해서 조금 바닥을 찍고 있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진 않고요. 뭐 승리를 거둬가는 경기도 어떻게 보면 약간 접전 가운데 뭐 최근에 모비스전도 2점 차의 승리였고 약간 그런 내용으로 약간 조금 타이트한 일정에서의 조금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과히 조금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경기는 또 변준영이 또 지난 경기 때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 또 출전이 조금 어렵다면은 역시 또 팀 내에서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무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정관장, 정배당 조금 조심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또 가스공사가 뭐 최근에 또 반등세 이런 부분들 어떤 팀이든지 그렇거든요. 하위권 팀들이더라도 뭐 최근 또 늘 바닥을 찍고 있는 경기들은 좀 아니고 또 나름의 또 상승세를 보였다가 NBA도 그렇고 아니면 또 뭐 축구도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듯이 하위권 팀들도 반등세를 조금 보여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상위권 팀들도 늘 폼이 좋을 수는 없단 말이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중첩된 지금 시기에서 조금 만나고 있다면은 용영이는 저는 약간 조금 역배보다는 뭐 정배보다는 승호패 5회 가능성을 조금 염두를 하시면은 충분히 또 나름의 또 리듬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조금 듭니다. 물론 올 시즌 맞대결은 또 정관장이 3전 전승이요. 3전 전승으로 상대전에 상당히 또 강한 모드를 조금 보여줬다면은 또 어떻게 보면 또 보트나이트가 지금 합류한 가운데서는 또 첫 맞대결이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한판 승패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전 약간 누가 이기든지 약간 이제 접전의 가능성, 2.70배의 승호패 5의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염두를 하셔서 접근을 해보시면은 또 나름 또 리듬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일단 정관장의 정배당은 조금 조심하시고, 뭐 상대전에 또 강했지만 최근의 폼은 오히려 또 가스공사가 조금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 자, 그 가운데 또 146.5 기준점이라면은 뭐 특히 또 이제 또 정관장이 또 리그 내에서 상대 또 수비가 또 좋은 팀이죠. 나름의 또 밸런스를 조금 안고 가고 있고 양 팀들 또 어떻게 보면 가스공사도 득점이 상대 또 미비한 데다가 정관장도 리그 내에서 득점 9위 또 8위 이렇게 좀 달리고 있는 양 팀들의 매치라는 점에서 지금의 기준점 대비해서 조금 저는 언더사이드의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습니다. 뭐 시즌 맞대결도 양 팀들이 지금의 기준점을 못 넘었던 적도 상당히 또 많기 때문에 여기는 양 팀들의 뭐 저득점의 가능성도 조금 배제를 할 수 없는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언더와 함께 승호패 5 한번 더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시고 조금 승호패 5를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가스공사 프렌 한번 더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BNK 썸과 하나은행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즌 맞대결은 역시 1승 1패예요. 1승 1패로 상당히 또 팽팽한 맞대결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전부 다 이제 조금 뭐랄까요? 홈팀의 승리, 홈팀의 승리로 조금 진행이 됐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BNK가 또 올 시즌 나름 또 홈에서는 또 강한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또 나쁘지 않은 컨디션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요 경기 역시도 물론 이제 또 하나의 정배당, 뭐 또 최근에 또 이이지마 사키나 상대 또 리바운드 컨디션이 조금 좋은 내용들 여러 부분들 조금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우세를 조금 고려하시더라도 핸디값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접전의 가능성을 조금 배제할 수 없는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올 시즌 이제 리바운드 1위 하나은행입니다. 하나은행 리바운드 1위로 상대 또 굳건하게 있던 이 자리를 좀 지켜주고 있는데 득점에서도 어떻게 보면 또 상당히 또 고요를 조금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다가 뭐 BNK도 최근에 역시 약간 뭐 실점에서 조금 빈도들이 약간 평범한 수치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양 팀들의 맞대결에서 저는 약간 하나은행의 근소한 우세나 승호패 5의 가능성을 절대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직전 매치업 자체도 뭐 끝까지 이제 접전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죠? 뭐 일단 뭐 처음에는 또 BNK가 8점 차로 조금 앞서서 뭐 전반전을 조금 이렇게 가져갔었는데 뭐 마지막에 또 69대 66으로서 3점 차로 BNK가 겨우 이겼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이이지마 사키가 마지막에 또 3점 야투를 3번을 놓쳤어. 계속 공격 리바운드 또 나오고 공격 리바운드 나오고 물론 이제 마지막 공격이긴 했습니다만은 3점 야투를 3번 놓쳐서 연장을 못 갔던 가운데 살짝 아쉽게 또 어떻게 보면 패배를 당하긴 했어요. 그랬던 내용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직전 경기도 상대 또 다득점이었어요. 135점이 났던 경기였던 만큼 요 경기 역시 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나 승호패 5 이렇게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정도로 BNK 썸의 홈발 역시 배제를 할 수 없는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썸프렌도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썸프렌이나 승호패 5 아니면 또 일단 역시 오버사이드 공략 포인트 조금 노려보실 수 있을 정도로 양 팀들의 매치는 조금 난타전의 가능성, 특히 또 BNK 홈에서의 득점률은 조금 높은 편이라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감안하셔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현대캐피탈과 삼성화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또 현대캐피탈이 1세트 때 또 허스봉이 갑자기 또 결장을 하는 이슈가 발생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는
뭐 근육이 갑자기 또 올라오는 바람에 또 허수봉이 또 결장을 했던 내용인데 뭐 큰 부상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역시 출전을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정상적인 출전이 조금 가능할 여지가 좀 있다는 점은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죠. 뭐 또 OK 원정이긴 했지만 너무 졸전 가운데 3대 0의 패배를 당하다 보니까 조금 무기력한 패배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올 시즌 맞대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2.5 엔드가 지금 잡혀 있는데요. 시즌 맞대결이 물론 이제 전부 다 3전 전승으로 또 현대캐피탈이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김상호 감독이 사퇴하고 나서는 또 첫 맞대결을 펼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 김상호 감독이 이제 약간 12월 19일 날 사퇴를 했어요. 12월 19일 날 사퇴를 했고 최종 맞대결이 12월 11일이었습니다. 12월 11일 날 삼성화재 홈에서 3대 1로 역시 접전을 조금 펼쳤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이후로 일단 삼성화재의 경기력이 조금 달라졌죠. 전반적으로 일단 삼화 같은 경우는 최근의 경기력들을 무엇보다 상당히 또 잘 끌고 가면서 웬만큼 이제 지더라도 거의 접전의 플레이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 팀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어요. 이제 약간 이제 워낙 또 지금 팀 분위기가 그 전과는 또 다르게 상황간에 또 응원도 상당히 또 많이 해주고 있고 득점 날 때 또 퍼포먼스도 상당히 또 살아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 없는 경기가 될 거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 그 현캐 같은 경우는 레오가 또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올 시즌 약간 저는 약간 신호진의 활약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기복이 너무 심하다. 신호진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또 나름 또 OK 시절 때는 조금 좋은 행보들을 조금 보여줬던 친구인데 현대캐피탈급의 선수일까 이렇게 좀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범실이 많다는 점들은 과히 지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경기 때도 엄청난 범실을 보여줬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요 경기는 조금 이제 사마가 조금 프렌 정도는 충분히 또 커버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프렌을 보고 있다 보니까 역시 자연스럽게 지금의 기준점이라면 조금 오버사이드도 역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으로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물론 현재 현대캐피탈 강한 팀이긴 해요. 또 홈에서 또 3대0으로 또 삼성화재를 한 차례 잡아냈어요. 그랬던 내용들이 좀 있지만은 김상우 감독 사퇴하고 나서 첫 맞대결이야.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그 이후로 달라졌던 삼성이기 때문에 저는 요 경기는 역시 또 약간 프렌이나 또 오버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누려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리드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신다면은 또 나름의 또 리드감이 되지 않을까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흥국생명과 도로공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로공사는 올 시즌 딱히 약점은 없습니다. 그죠? 모마도 그렇고 타나차도 그렇고 상당히 또 좋은 경기를 또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수비에서도 그런 문정원이 상당히 또 좀 집중도를 조금 안고 가고 있다 보니까 수비 밸런스도 상당히 또 좋아졌습니다. 그죠?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도로는 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무엇보다 일단 흥국생명과 올 시즌 맞대결은 전부 다 3경기가 5세트 풀세트를 갔었어요. 그럴 정도로 흥국홈에서는 또 흥국이 승리를 거뒀고 김천 또 도로공사 홈에서는 도로공사가 풀세트 가운데 2차례 승리를 거뒀습니다. 2승 1패로 양 팀들이 팽팽한 맞대결을 조금 펼쳐줬다는 점들을 과히 또 배제를 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또 이나연이 최근에 또 컨디션이 좋아요. 아시다시피 이나연 세터가 최근에 컨디션을 끌어올리면서 무엇보다 지금 이제 흥국생명의 공격력도 상당히 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봤을 때는 전 요 경기 오늘도 역시 접전의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는 경기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요 경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오버가 상당히 또 많이 몰릴 것 같아. 일단 제 예상이긴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이 또 구매율을 나중에 또 보겠지만은 오늘 아마 이제 전체 지금 이제 경기들 국내 경기 5경기들 중에서 일단 여자 배구 오바가 구매율 넘버원일 것 같아요. 배당도 제일 먼저 빠지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여자 배구 오바 특히 또 여자 배구가 몰리는 패턴에서는 경기를 터트려 버린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도로공사 경기력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 약점이 없는 부분들을 또 캐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상당히 또 양팀들의 맞대결이 접전이 많았다는 점에서 오바의 가능성은 또 높은 수치가 또 될 수 있다는 점들은 또 충분히 또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최근에 또 여자 배구에서 이런 부분에서 당했단 말이야.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여자 배구 정말 머리로 생각했을 때 데이터로 생각했을 때 무조건 오바야. 그런 경기들이 다 터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간에서 좀 못 먹었던 거예요. 어제도 일단 정관장이 몰렸었어. 그지?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던 만큼 저는 이거 누구나 보는 오바입니다. 저 역시도 오바를 조금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몰렸기 때문에 조심하자고.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몰렸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전 요 경기 일단 저는 흥국프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가져가신다면은 충분히 또 저는 나쁘지 않은 리듬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되고요. 특히 또 이제 무엇보다 여자부 같은 경우는 또 그때그때 또 경기력이 조금 달라질 때가 좀 있는데 약간 직전에 이제 도로공사도 일단 원정 경기 일정이긴 했어요. 지난 원정 일정이 이번 원정 일정 전에 원정 일정이 대전 정관장 원정이었어. 대전 정관장 원정에서 정관장한테 3등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했을 때 저는 약간 조금 흥국 프렌이 조금 주가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181.5 기준점 오바 정말 좋아 보이죠. 그렇지만 오늘은 패스를 하셔라. 한번 또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언더를 갈 수는 없어.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과감한 패스 저는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시고 어느 반은 건너뛰세요. 어느 반은 건너뛰시고 흥국프렌 조심스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다. 자, 오늘 이제 약간 이제 아시안게임, 아시안컵 또 U23 대회들이 조금 기다리고 있고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4강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4강전까지 왔을 때는 정말 이제 조금 타이트한 일정들 무엇보다 일단 매치업상 정말 누가 이겨도 안 이상한 매치업들이 조금 펼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저는 일단 4강 일정은 한 차례 조금 관망이 조금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토너먼트 마지막은 또 상당히 또 난이도가 갈수록 높아져요. 월드컵이도 그렇고 뭐 어떤 대회든지 상당히 또 그런 면모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외를 하고 분데스리가 경기부터 또 해외 축구 분석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프스 브루크와 장크르트 파울리 경기로 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팀들의 맞대결은 최근에 역시 4번 연속 상대전에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물론 이제 예전의 데이터도 조금 가미가 되는 내용이지만은 최근의 매첩도 역시 2번 다 역시 또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품고 있을 정도로 지난 시즌 0대0, 1대1 이렇게 일단 무승부를 기록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요 경기도 일단 무승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물론 이제 또 볼프스부르크가 아모우라가 또 복귀를 했고 뭐 다임이나 스코폴센 이런 자원들이 또 부상에서 조금 복귀를 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요소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올 시즌 내내 홈에서 역시 1승 2무 5패야. 1승 2무 5패로 상당히 또 불안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과히 조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뭐 장크르타 파울리전에서 최근에 볼프스부르크가 역시 승리가 없어요. 최근 매치업에서 상당히 또 열악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약간 무승부 가능성이나 프렌 가능성, 프렌이 되려 좀 안전한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지.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리드감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2.5 기준점에서는 유난히 또 양 팀들의 매치가 의외로 또 저득점이 많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물론 장크르타 파울리도 지금 이제 운퉁지나 시나니, 공격진의 부상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 요건 약간 저득점이나 조금 프렌, 역시 또 무승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또 과감한 무승부의 도전도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은 경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한번 흐름을 조금 잡아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이 경기도 일정 수는 또 케어가 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일단 두 팀 다 워낙 맞대결이 무승부가 많아. 그리고 또 최근에 또 공격진들이 원활하진 않아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전 충분히 또 이 경기는 무승부 프렌 또 언더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나폴리와 파르마의 또 요건 또 리그 경기예요. 리그 경기로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또 컵 대회는 또 다른 행보가 좀 나올 수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 조금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파르마 직전에 이제 또 레체와의 또 경기를 또 치렀죠. 근데 레체가 퇴장을 당하고 우리가 또 레체 언더를 갔었는데 퇴장당하고 나서 파르마가 이제 또 후반에 역전을 하면서 파르마가 또 승리를 거둬냈던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럴 정도로 파르마가 직전 경기 상당히 또 좋은 경기를 또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하기 좀 어려운데요. 직전 경기 때 이제 골이 조금 기록해줘서 이제 최소 득점 팀에서 조금 면모들을 조금 벗어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지만은 여전히 근데 파르마는 또 리그 내, 세리에 내에서 상당히 또 득점력은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펠레그리노가 버티고 있어요. 펠레그리노가 나름의 또 최근 또 득점력들을 조금 끌어내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인데요. 특히 또 최근에 또 나폴리와의 또 매치에서 최근의 맞대결에 역시 또 승리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폴리는 부상 여파가 크죠. 루카쿠, 네레스, 데브라이너, 앙귀사, 길모 이런 자원들이 조금 빠져 있긴 하지만은 뭐 그렇다도 호일룬 투한 맥토미니 이런 자원들의 컨디션도 조금 배제를 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또 여기는 나폴리의 또 승리는 조금 예상하시는 게 좀 좋아 보인다. 또 홈에서 나폴리는 상대 또 강합니다. 작년부터 이제 또 한 20경기 연속으로 조금 무패 행진인가 이래요. 그럴 정도로 상대 또 홈 경기만큼은 올 시즌도 뭐 7승 2무 상대 또 압도적인 경기력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일단 나폴리 사이드 핸디값은 여러분들이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 파르마는 아직까지 약간 수비진들은 정상이 아니에요. 일단 공격진들이 조금 최근에 템포들을 조금 잘 만들어가고 있긴 하지만은 수비 리듬감에서는 아직 경험 부족한 어린 친구들이 아직까지 조금 경기력을 잘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번은 조금 고민이 됩니다. 다만 이제 나폴리 사이드로는 충분히 또 한번 고민을 해보셔도 좋은 리듬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주네요. 핸디값 여러분들이 잘 한번 설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라이프치히와 프라이부르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프치히는 이제 또 원정 경기는 조금 별로죠. 뭐 올 시즌 내내 조금 홈 성적은 극강인데 원정 경기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홈에서는 그래도 조금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최근에 또 레버쿠젠과의 또 홈 경기에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일단 3대1의 대패를 당하면서 홈에서의 또 어떻게 보면 또 무패 행진이 깨져버렸던 내용인데요. 그 경기 패배로 일단 6승 1패야.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그 경기 레버쿠젠전에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6승 1패로 첫 패배를 당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경기 때는 이제 약간 조금 아쉬움이 좀 남았던, 역시 조금 내용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충격의 패배긴 했어요. 그렇지만 역시 상대가 상대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경기 때는 이제 디오망드도 복귀를 하고, 바카요코, 누사, 반주지, 이런 자들, 아프리칸 네이션스 차출 여파 있었던 선수들이 전부 다 복귀를 해요. 그런데다가 또 홈물로까지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좀 가동이 된다면은 오늘 라이프치 베스트 멤버입니다. 최근 일단 멤버 구성에서 최고의 멤버 구성을 조금 끌고 나오는 경기이기 때문에 절대 또 무시할 수 없다는 점, 이렇게 조금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프라이부르크는 이제 홈 대비해서 원정 경기가 조금 부진하죠. 약간 이제 또 원정에서의 경기력들이 또 일단 일부 물갈이들이 조금 있었던 부분도 시즌 내내 조금 발목을 잡고 있는데, 원정은 2승 2무 4패에다가 실제 라이프치와의 또 최근의 매치에서는 13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대전에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여기는 일단 라이프 사이드 공략 포인트로 충분히 또 한번 고려를 해보셔도 좋겠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됩니다. 라이프치 또 프라이부르크전에 강하고요, 홈에서 강하고, 또 프라이부르크가 원정에서 고질적인 약점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또 여기는 라이프치 사이드 핸디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2.5 기준점에서는 유경이는 오바도 좋습니다. 오바 사이드도 충분히 또 한번 염두를 해보셔도 좋은 경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네요. 홈 경기에서 양 팀들의 맞대결, 라이프치 홈에서는 대체적으로 난타전이 빈번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호펜하임과 메넨글라바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호펜하임 같은 경우는 역시 또 뭐 지난 시즌도 그렇고 올 시즌도 역시 또 부상 여파들이 상당히 또 큰 팀입니다. 그죠? 전략 누수가 늘 또 발생을 해 있고, 아직까지도 홀로체크, 뭐 베리샤 이런 자들 가이거까지도 그냥 누워 있어요. 계속 못 나오고 있고, 시즌 내내 한번 또 얼굴을 조금 드러맨 적이 없습니다만은 크라마리치가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크라마리치의 활약이나 또 아슬라니 이런 자들의 활약들이 상당히 또 좋은 가운데 있다는 점들은 조금 역시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메넨과 글라바트도 역시 클라인딘스가 조금 부상이죠. 그런데 클라인딘스크 부상이지만은 또 주말에 또 아우쿠스부르크 상대로 4대0의 대승을 거두면서 상당히 또 좋은 리듬감을 조금 만들어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경기는 이제 승패는 조금 딱히 손은 안 가요. 어떻게 보면 또 호펜하임도 물론 최근에 또 홈 경기가 조금 좋은 편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승패보다는 요 경기는 2.5바가 좋아. 아시겠지? 누가 이기든지 호펜하임이 약간 메넨글라바트전에 조금 열세를 조금 보여주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약간 조금 손은 안 가요. 손은 안 가는 내용이고, 호펜하임이 정배당도 조금 납득은 안 돼. 그런데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요 경기는 오바는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바 조금 추천을 드리겠고요. 굳이 승패를 조금 따지자면은 최근 호펜하임은 메넨전에 약하다, 역시 또 프렌이나 역배당의 가능성을 과히 또 배제는 할 수 없는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생각할 건 역시 오바겠죠. 오바를 조금 먼저 생각하시면은 훨씬 더 편한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쾰른과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시즌 이제 에르디비시는 역시 또 언제나 또 아인토벤입니다. 분데스리가는 역시 또 언제나 또 바이에른 뮌헨이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리강도 그렇고 세리에도 그렇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라리가도 그렇고 뭐 어떻게 보면 또 강팀들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상대 또 고전을 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바이에른 뮌헨은 그래도 16경기 동안 지금 이제 패배가 없습니다. 14승 2무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상대 또 인상적이고요. 뭐 지난번 이제 볼프스부르크 주말 경기 때는 8대1의 대승을 거뒀죠. 상대 또 시원한 승리를 조금 거둬줬다는 점들은 또 무시할 수 없는 패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케인의 또 활약도 상대 또 좋은 가운데 있고요. 올 시즌 원정선도 또 6승 1무 상대 또 좋은 기록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무엇보다 이제 쾰른 원정에서 11연승이야.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양 팀들의 맞대결도 물론 이제 또 19경기 동안 이제 또 바이에른 뮌헨의 쾰른전에 또 패배가 없기도 한데, 쾰른 원정에서 11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쾰른 상대로 상대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오늘 약간 쾰른 약간 킬리안 부상, 휴베르스, 슈미트, 좀 이제 징계로 또 빠지는 반덴베르 이런 점들 조금 고려한다면은 수비진 전멸이에요. 수비진 전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그 화력을 어떻게 또 감당을 해낼 수 있을지 조금 의구심이 드는 내용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에른 뮌헨은 쾰른 원정에서 11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쾰른은 지금 현재 수비진들의 결장자들이 너무 많아. 그렇다면 요 경기는 딱 답이 나오죠. 여기 약간 조금 바이에른 뮌헨 사이드에서 핸디값만 잘 골라보면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직전같이 뭐 8대0은 아니겠, 8대1 이런 스코어는 조금 아니더라도 뭐 최근의 매첩은 또 FA컵에서 뭐 지난 시즌 또 올 시즌 초였죠. 올 시즌 초에 4대1로 또 승리를 거뒀고 뭐 그런 면모들이 좀 있었다는 점에서 상대들 조금 이제 뭐 하면 핸디값을 잘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에서 바이에른 뮌헨 사이드 한번 또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다. 어느 봐도 저는 요 경기는 3.5지만 역시 또 오바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언제나 닭공로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도 실점은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 내용에서 또 오바도 한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다음 경기는 또 인터 밀란과 레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레체 파르마전에서 주말에 또 어떻게 보면 또 그 좀 일찍 있는 경기였어요. 일찍 있는 경기였는데요. 8시 반 경기였죠. 뭐 전반에 또 7분 만에 골을 꼽았습니다. 레체가. 그러면서 약간 퇴장 이슈가 나오면서 후반에 또 내리 또 역전을 조금 허용해서 아쉬운 패배를 당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요. 역시 또 레체는 리그 최소 득점팀입니다. 아시겠죠? 최소 득점. 파르마가 동률이었어. 파르마가 동률이었는데 이제 파르마가 한 골을 더 기록을 했기 때문에 리그 최소 득점 1위 팀. 역시 또 어떻게 보면 또 레체다. 지금 현재 크리스토비치가 팀을 떠나고 나서는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쿨리발리나 뭐 은디리 이런 자원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득점에서의 빈도들이 너무 낮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과히 좋은 내용은 아니야.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인터밀란은 다릅니다. 인터밀란은 올 시즌 리그 최다 득점 1위 팀이에요. 세리에 내에서 상대 또 득점 1위로서의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또 컵대회도 아니죠. 또 리그 경기인 만큼 일단 무엇보다 인터밀란 이 경기는 반드시 잡아내려고 상대 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뭐 부상자들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뭐 지금 현재 인터 밀란은 또 레체와의 또 매치업에서 최근에 또 6경기 6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6연승의 페이스라면은 지금 요 경기는 충분히 또 인터 사이드에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겠다. 다만 이제 핸디값을 너무 일단 많이 측정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을 하는데 아무튼 이제 또 인터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잘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5 기준점은 어느 반은 어디로 조금 추천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3.5는 조금 패스를 하시고 승패의 라인업의 인터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한번 또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알크마르와 아약스의 또 FA컵 16강전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아약스가 아시다시피 예전만큼의 퍼포먼스가 지금 아닙니다. 그죠? 워낙 또 일단 올 시즌 약간 부상 여파도 조금 있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비적인 실책도 조금 늘어나 있고 어떻게 또 뭐 최근에 경기를 조금 끌어올리면서 9승 6무 3패로 이제 리그 3위를 조금 달려주고 있는데 뭐 직전 텔스타전도 실제 뭐보다 조금 졸전이었죠. 텔스타 퇴장이 있었거든. 퇴장이 있었던 텔스타 상대로 3대2로 겨우 이겼습니다. 그럴 정도로 최근에 또 아약스의 수비진들은 상대 또 열악하다. 어떻게 보면 또 네이메넨전에서도 멀티 실점, 엑셀시오르전에서도 멀티 실점, 최근에 멀티 실점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들 조금 품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는 저는 2.5 기준점의 오버사이드 상당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뭐 양 팀들 자체가 워낙 또 공격적인 팀이죠. 그런 부분에서 아약스가 약간 수비진들의 균열들이
예전보다 조금 많이 조금 발생을 해 있다는 점들은 과연 조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경기는 오버가 좋아요. 오버사이드 상당히 또 메리트가 될 수 있는 경기고, 알크가 직전 경기 때 우리 또 한풀락이었습니다. 그죠? 한풀락. 일단 뭐 부주력 조금 적중이 되고, 뭐 일단 5배 이렇게 조금 적중이 됐지만은 메인이 들어왔어야죠. 메인이 조금 들어왔어야 되는 경기인데 그게 조금 아쉬웠던 내용인데요. 알크가 마인을 못했어요. 특히 또 폴랜담 상대로 1등에 조금 승리를 거뒀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또 아쉬웠습니다. 7분 골이었죠. 7분 골을 넣고 조금 아쉬움을 남겼는데, 최근 또 알크마는 아약스전에 강합니다. 아약스전에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특히 또 9경기 동안 무패 행진을 달릴 정도로 상대전에 상당히 또 강점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요기는 충분히 또 알크 사이드로도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또 페럿의 폼도 좋고, 아약스의 수비는 지금 엉망진창, 역시 또 공격진들 대비해서 수비진들의 퍼포먼스는 상당히 또 무너져 있다는 점에서 요기는 알크슨 충분히 또 고려를 해보셔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2.5바도 좋아요. 2.5바도 한번 또 공략을 해보시고, 알크 사이드로도 충분히 또 고려를 해보셔도 좋은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알라베스와 라요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올 시즌 라리가가 조금 무승부가 되게 많습니다. 조금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요 경기도 무승부 가능성을 조금 배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뭐 알라베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보예가 지금 부상으로 좀 빠져 있다 보니까 뭐 보예 부재 이런 부분도 조금 있고요. 원래 또 홈 경기가 강한 편이죠. 알라베스가 또 바스크 지역 팀이다 보니까 홈에서의 퍼포먼스를 조금 끌고 가는 조금 멤버 구성들이 조금 있는데, 전반적으로 라요전에 약해요. 라요와의 또 매치에서 최근에 맞대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유달리 라요전에 3연패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뭐 홈원정 맞대결을 떠나가지고 일단 알라베스 홈에서는 또 바스크 또 퍼포먼스가 좀 나오는데도 라요가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또 공략을 잘 해냈고, 뭐 그 가운데 또 뭐 가르시아나 뭐 최근에 또 나름의 또 공격진들 루이스 펠리페도 수비도 좀 좋은 편이고, 뭐 공격진의 폼이나 수비진의 폼들이 조금 나쁘지 않은 상황이 좀 놓여져 있다 보니까 전 요 경기는 약간 이제 라요가 역배를 받을 입장은 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조건 포인트는 저는 약간 조금 프렌이 될 것 같아요. 프렌이나 조금 언더사이드가 될 것 같고,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양 팀 다 최근은 무승부가 조금 없긴 했지만은 오늘 경기는 약간 뭐 컵대회 일정에서의 특성도 조금 그렇고, 한번 또 무승부를 또 공략하시는 것도 상당히 또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느낌들을 조금 보게 되는 경기입니다. 무승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또 무승부 공략을 해보시고요. 조금 프렌이나 역시 언더사이드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무자비 쪽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무컨택하기에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프렌 또 언더 추천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또 베티스입니다. 베티스 지난 경기 때 오비의 도전이었죠. 근데 제가 다 조금 측정을 좀 해봤는데 최근에 오비에도가 무비에도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또 최근 강팀과의 일정에서도 계속해서 무승부를 조금 연출하고 있는데요. 무보다 베티스 직전 경기는 거의 질 뻔했습니다. 질 뻔했던 경기를 뭐 겨우 일단 득점을 만들어서 1대1로 또 무승부를 조금 기록을 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원정 경기를 올 시즌 베티스도 정말 무승부가 좀 많죠. 일단 2승 5무 1패야. 그럴 정도로 일단 원정 경기 상당히 또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자, 그 가운데 또 엘체와의 또 매치업을 조금 가져가게 되는데요. 요 경기는 그래도 베티스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겠다. 자, 무엇보다 이제 엘체가 이제 홈 대비해서 원정 경기가 지금 현재 상당히 또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만큼은 상당히 또 경기력이 조금 취약하고 올 시즌 원정 8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그런 내용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원정에서의 경기력들은 조금 바닥을 찍고 있다는 점이고, 자, 베티스도 약간 부상 여파가 좀 있죠. 뭐 지금 현재로 쿠초 에르난데스 조금 부상이고, 이스코 부상, 에잘줄리 부상,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큰 여파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일단 안토니가 또 부활을 해주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 전 약간 지금 홈 경기 경기력이라면은 전 베티스의 손을 조금 들어줄 수 있겠다, 이런 느낌들을 조금 받게 되는 경기입니다. 자, 용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조금 베티스의 일반승 정도는 한번 또 컨택 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또 일단 엘체 원정 부진이 조금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베티스 일반승, 헤인딜은 약간 이제 햄무 가능성이나 마인 가능성 반반 정도를 조금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파트에서는 설정을 조금 잘 해보셔야 될 것 같다. 다만 또 일반승에서의
또 파생되는 또 뭐 고배당들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일반승도 조금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 조금 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반은 조금 물론 저는 조금 패스야. 이 경기는 어디로 튀어도 조금 이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역시 또 엘체가 뭐 최근에 또 수비 밸런스가 조금 좋은 편이긴 한데요. 원정 경기에서는 다소간에 조금 기복이 좀 있다 보니까 어느 반은 조금 패스를 하시고 역시 또 베티스 사이드로 해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기.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첼시와 아스날의 경기로 런던 더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도 일단 리그컵 4강전이다 보니까 홈앤 어웨이로 펼쳐지죠. 1차전은 또 첼시 홈에서 2차전은 또 일단 아스날 홈에서 이렇게 조금 펼쳐지는 내용인데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양 팀들의 매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첼시 홈에서는 최근에 무승부가 빈번했었습니다. 또 아스날이 또 상대전의 우세를 조금 끌고 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도 좀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첼시도 일단 선수층이 상당히 또 두터워졌고 여러 가지 조금 내용적으로 뭐 체급도 많이 올라와 있고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한데지만은 역시 아스날전에 최근에 9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이 조금 그런 내용이고요. 최근에 또 일단 마레스카 감독 경질이 돼버렸죠. 마레스카 감독이 또 일단 팀을 떠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제가 좀 찾아봤는데 뭐 약간 지금 이제 그 스트라스부르크 감독 출신 로세니어 감독이 지금 이제 부임을 하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이제 첼시를 과연 또 장악을 해낼 수 있을지가 조금 의구심이 됩니다. 아무래도 조금 빅리그 경험도 조금 없는 친구고 이런 감독이 지금 부임이 됐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일단 역시 구단 수뇌부의 또 갈등, 의료진과의 갈등, 성적 부진 이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아직까지 좀 이르지 않나. 첼시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좀 결과물을 조금 이렇게 만들기에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 너무 갑작스러운 경질이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뭐 일단 저는 이 경기 아스날 사이드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 직전에 또 포츠머스전에서 뭐 나름 또 이제 약간 일부 로테를 조금 가용을 했던 부분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일단 오늘 경기 약간 리그컵 4강전을 조금 염두한 운영이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첼시도 일단 찰턴을 잘 잡아냈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요. 저마저 일단 아스날의 오늘 요케레스, 부카요 사카, 뭐 에제도 뭐 지난번 경기 또 잘해줬었는데 뭐 오늘 경기 또 마르티넬리 또 지난번에 헤딩골을 엄청나게 꼽아줬죠. 헤트트릭도 기록을 했던 만큼 저는 약간 아스날의 또 주연 자원들의 퀄리티를 조금 더 믿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 경기는 아스날 사이드 한번 더 공략 포인트 누려보시고요. 핸디 값은 여러분들이 한번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반은 또 어떻게 보면 아스날이 리그 최소 실점 팀이에요. 리그 공격력도 상당히 좋지만은 리그 내 최소 실점 팀이다 보니까 어느 반은 어느 쪽으로든 손이 가지는 않습니다. 어느 반은 패스를 하시고 동배당했죠. 패스를 하시고 아스날 사이드. 어제도 맨시티의 승리 조금 추천을 드렸고 우리가 좀 데려갔었는데 로마가 어제 좀 그랬죠. 자, 아무튼 이제 조금 아스날 사이드로 저는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경기 약간 해외 축구 훨씬 더 좋은 컬이 나올 수 있다는 점들을 조금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좀 남았어요. 어제 조합에 조금 실수가 좀 있었는데 분석이 아무리 좋더라도 역시 조합이 잘 돼야 됩니다. 그죠? 조합이 구슬을 잘 꿰어야 이게 또 보배가 되듯이 오늘 약간 조금 구슬을 잘 꿰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더 전적 좀 기대를 해주십시오. 가자!